자, 새누리당 이제 결국 토론회를 쭉 열었는데요. 이런 질문이 있었다고 합니다. 박근혜 대통령 문제를 일으켰으니까 당원권 정지시켜야 되는 것 아니냐. 그러나 임명진 비대위원장은 대통령을 좀 감쌌군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총질하지 말자 그랬군요. 소개합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뛰는 상황 아닙니까? 이게 어려운 상황 아닙니까? 이게 여기다 또 총질을 해야 되는가 이게 사람의 도리인가 예인가 고심을 하고 있습니다. 국회 탄핵이 됐으니까 이미 진 거고. 그러니까 친박 서청원, 최경환 이런 사람은 당에서 쫓아내겠다고 하는 임명진 비대위원장이지만 적어도 박근혜 대통령만큼은 그대로 보호하자 이겁니까? 이제 애초에 임명진 비대위원장 왔을 때 네. 박근혜 대통령의 출당 문제를 어떻게 하겠습니까? 라고 기자가 물을 때는 그건 아직 거론할 단계가 아니다는 취지의 얘기를 했거든요. 네. 물론 사실은 어떻게 보면 친박 청산이라는 가장 큰 새누리당 당면 과제가 완결판은 박근혜 대통령 탈당 권유 또는 박근혜 대통령 출당일 겁니다. 네. 하지만 임명진 비대위원장 입장에서 아직까지 전선을 거기까지 확대시키기에는 본인으로서도 부담이죠. 네. 서청원, 최경환, 임명진 위원장 기준에서요. 서청원, 최경환 두 의원을 정리하고 그리고 나서 나머지 친박 청산이 어느 정도 된 다음에 마지막 단계가 박근혜 대통령 출당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일단 선을 좀 긋고 가는 것, 당분간 일시적으로 선을 좀 긋고 가는 것으로 좀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싶습니다. 아마 더 이상 확전은 원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네. 임명진 위원장이 만약에 박근혜 대통령까지 공격을 하면은 네. 이른바 촛불 보수 친박 보수 진영들까지도 공격이 오기 때문에 아무튼 네. 그 부분까지는 좀 남겨두고 친박 네. 의원들을 상대로 하는 어떤 국지전을 하려고 하는 네. 그런 전략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이제 태극기 들고 했던 그 촛불 시위 진영들 예. 이쪽에서는 이제 임명진 비대위원장은 새로운 타겟이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해석을 좀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 관련해서 임명진 비대위원장이 할 말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오늘 기회가 주어졌더니 아주 아픈 소리를 많이 하네요. 들어보겠습니다. 지금 당신 따라다니는 사람은 조심하라. 당신 망칠 사람이다. 충청도 도지사 뽑습니까? 두 번째, 왜 우리가 반기문 총장님을 이렇게 거기다 달립니까, 우리가? 우리 당의 협력 없이 누구도 대통령 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하고 맞는가? 검증하게 딱 양자들이 있는데 검증해야지. 김성진 기자, 네. 저건 어떤 의미입니까? 사실은 이제 새누리당도 친박을 핵심을 덜어낸 이후에 쭉 다 연대하고 싶은 생각이 있는 거 아닌가요? 스스로 후보될 능력 현재는 없어 보이잖아요. 연대를 떠나서 아까 지금과 일맥상통을 하는데 네. 새누리당이 갖고 있는 프리미엄은 단 두 가지입니다. 네. 여권 그리고 여당이라는 것과 그리고 보수 네. 두 가지 키워드인데 대통령의 지지층이 여전히 유효하다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네. 정당 지지도에서 12% 내외의 꾸준한 지지율이 나오는 것이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지지층 그리고 보수층에 대한 지지층이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이 콘크리트 지지층 15% 내외 지지층을 갖고 있다는 자신감이 있고요. 또 최근 들어서 한교안 국무총리가 대안으로 떠오르는 정도 보면 네. 변수가 되겠지만 여기 막판에는 보수층 지지를 얻기 위해서는 반기문 전 총장도 새누리당에 손을 벌릴 것이다. 그런 자신감도 없잖아 있는 것으로도 보여집니다. 두 개의 보수 정당 가운데 미묘한 좀 차이가 보입니다. 적어도 표면적으로는 임명진 비대위원장 얘기한 것처럼 아니 우리가 왜 반기문 총장한테 매달립니까 했지만 바로 옆에 있는 김무성 의원의 바른정당에서는 글쎄 우리 쪽 와야 되는 것 아닌가 하고 좀 바람을 얘기하네요. 들어보겠습니다. 반 총장이 대통령 선거 출마하려면 당이란 베이스가 없이 되겠습니까? 바르게 정치하는 정당에 오지 않겠는가 생각이 됩니다. 임명진 위원장 아까 말씀하신 거 보면 네. 입담이 좋으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배짱도 상당히 좀 두둑한 것 같고요. 근데 이 새누리당이 갖고 있는 현실적인 힘을 언급을 한 것 같은데 지금 새누리당의 현지소는 임명진 위원장이 조금 전에 얘기한 대로 대선 후보를 만들 수 있는 능력은 없지만 네. 대선 후보를 떨어뜨릴 수 있는 힘은 있습니다. 네. 지금 9명의 의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네. 그 힘은 무시 못한다라는 것을 말씀드린 거고 네. 조금 전에 이제 김무성 의원 같은 경우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록 30명의 의원밖에는 없지만 네. 우리는 명분을 가지고 있다라는 그런 얘기로 해석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 굉장히 복잡한 계산이 시작될 것 같습니다.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 내일 귀국하거든요. 그 후에 전국을 다니고 특히 이제 부산을 다음 주 초쯤 방문해서 문재인 전 대표의 지지층을 향해 강한 메시지를 낸다고 얘기가 되어 있는데 굉장히 복잡한 합종 연횡 이어질 것 같습니다. 그러나 안철수 전 대표만큼은 생각이 좀 달랐잖아요. 그동안 절대 연대 안 한다, 절대 연대 안 한다 그랬거든요. 오늘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정치공학적 연대론의 시나리오를 완전히 불사를 것을 선언합니다. 오직 우리의 힘으로 정권 교체를 할 것을 흔들림 없이 선언합시다. 네. 이제 자강론과 연대론이 국민의당에서 부딪히고 있는 거죠. 네. 안철수 전 대표는 자강론을, 그러니까 독자 후보론을 얘기하는 것이고요. 호남 중진들은 지금 아주 대놓고 얘기는 하지 않고 조금 수그러들긴 했는데, 겉으로는요. 속으로는 연대론, 즉 손학규 고문이라든지 네. 그리고 반기문 총장, 크게는 바른정당까지의 연대론, 즉 반문 전선을 제3지대 크게 만들어서 중도개혁 세력들을 모아서 정권을 창출한다,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는데, 네. 그 안철수 전 대표의 자강론이 정치학 교과서에는 맞는 얘기입니다. 네. 당연히 그 당이 스스로 강해져서 후보를 내서 대권 도전에 맞는 거죠. 근데 다만 지금 현실을 봤을 때 네. 대선이 앞으로 한 3개월, 아주 길어봐야 4개월 후에 있을 텐데, 지금 안철수 대표의 지지도와 안철수 대표의 세력과 안철수 대표가 보여주고 있는 아젠다와 어떤 비전을 가지고 과연 독자적인 후보로서 대선을 승리할 수 있겠는가라는 현실적인 퀘스천 마크가 붙는 것은 사실이거든요. 그렇기 네. 때문에 안철수 대표의 자강론이 현실적으로는 얼마나 힘을 발휘할지는 적응은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연대는 시작될 수밖에 없는데 임명진 비대위원장은 오늘 글쎄요, 새누리당하고 바른정당 큰 틀에서는 같이 가야 한다고 말했군요. 다만 새누리당이 갖고 있는 인적 쇄신 기준이라는 게 있는데 거기에 맞춰서 그 사람들도 책임을 져야 한다. 이건 누구를 말하는 걸까요? 그러니까 다른- 그 말씀은 네. 서청원 혹은 이정현, 최경환 중심으로 한 친박 핵심을 우리가 털어낼 테니까 네. 다시 함께 뭉치자라는 그런 메시지거든요. 네. 실제로 위에 친박의 핵심들이 물러날 경우에 대선을 위해서 다시 뭉치지 않을 이유가 없거든요. 아마 그런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네. 바른정당이 이제 던진 네. 그런 이제 화해의 어떤 메시지라고 봐야죠. 김선수 기자님 속보 들어오는 거 보니까 임명진 비대위원장이 다 소수만 국부적으로 예고내고 나머지 품겠다는 얘기를 계속하는 것 같군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존에 갖고 있는 새누리당의 프리미엄 15% 지지층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지금 서청원 전 대표 최경환 네. 집어서 지금 서지컬 스트라이크처럼 외과수술을 하듯이 일부만 드러내고 나머지는 그대로 안고 가겠다. 포용 정책을 어느 정도 유지하겠다. 그런 인식을 계속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임명진 비대위원장 한창 싸웠던 서청원 의원은 일본 가서 오늘은 하루 좀 잠잠했거든요. 여권 복잡한 상황 정리해봤습니다. 자, 안희정 충남지사도 오늘 외신 기자를 만났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생각을 밝혔거든요. 주로 외교 안보 정책 얘기입니다. 순위 확인하고 돌아와서 그 얘기 집중적으로 다뤄보겠습니다.